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3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오후 12시 59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1월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볼린저 밴드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볼린저 밴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된 굵은 실선을 이제 T5라고 부릅니다. 이 선하고 양봉하고 만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가 끝나요. 하락 추세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월에 가면 요 하락 추세가 T5가 이렇게 상방을 보게 되죠. 이전까지는 아래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방을 보게 돼요.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죠. 다음 달부터는 T5 상단선은 하락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에도 관여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다음 달이 되면 2022년 1월 달이 되면 이제 빨강색으로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양봉을 그리면서 파랑색으로 된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터치했는지를 보세요. 여기 터치했죠. 요건 닿았습니다. 요건 안 닿았죠. 요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닿았고요. 요것도 닿았고요. 요건 안 닿았어요. 자, 그러니까 유효한 건 1번, 2번, 3번이에요. 다음 달에 유효한 하단선은 상단선은 1번과 2번이고 하단선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선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나머지는 힘이 없어요. 자, 다음 달 2022년 1월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상단선은 1번과 2번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하단선은 3번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요건 매도예요. 그리고 이건 매수입니다. 자, 매수는 어디서 한다? 3번. 3번이 어디예요? 2번 달 시가. 매수를 해야 될 2022년 1월에 매수를 해야 될 수 있는 자리는 이번 달 시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이번 달 시가 정도는 와야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는 1번과 2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매도든 매수든 봉 안에 갇혀 있는 게 좋아요. 봉 안에. 전봉 고가와 저가 사이 안에 있는 상단선과 하단선은 활용하기가 좋지만 그 밖에 있는 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1번은 12월 고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번 달 고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좋아요. 반대로 3번도 저가 위에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단선은 2번, 하단선은 3번이 됩니다. 일단 1월 달은 2번과 3번의 싸움이 되는 거죠. 자, 2번도 사실 이번 달 고가를 지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래에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지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3번도
저가 위에 있지만 저가를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매도는 400, 그죠? 그 다음에 매수는 376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자, 월봉 기준으로 매수는 376, 그죠? 매도는 400. 현재의 종가가 시가라고 가정했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가격의 측면이에요. 가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격만 본 거예요. 지금 상태의 종가를 통해서 2022년 1월 달에 만들어진 가격의 분포를 봤을 때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4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난 매수한다. 그럴 수 있어요. 376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리스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394에서 4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6포인트를 먹기 위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394에서 376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후행의 방법이에요. 후행.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그 자리에 갔을 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4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376 아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376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매도는 376까지 빠지기 때문에 매도할 수도 있지만 400 위로 올라갈 확률이 낮기 때문에 400에서 매도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볼린저 밴드 가격의 구조만 가지고 본 거예요. 이제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 자. 나눠서 볼게요. A, B, C, D. D가 4월입니다. 4월. C가 3월. B가 2월. A가 1월이죠. 그런데 제가 코스피에서 보여드렸지만 코스피의 3월의 저가 투자 심리도는 1구간이에요. 1구간. 그러니까 요건 일단 휩소. 예. 저가를 깰 것 같아요, 저는. 3월 달에 저투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가만 딱 보시면 1월은 0구간이에요. 근데 2월은 1구간이에요. 자, 고가. 저가도 1월이 0구간이고 2월이 1구간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고가만 올랐어요. 고가만. 고가 투자 심리도만 상승했어요. 아직 저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한 게 아니에요. 저가 투자 심리도는 1월 달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죠. 여기요. 저가. 그러니까 3번과 저가 사이. 요 사이가 매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매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3번 하단선과 이번 달 저가 사이. 이번 달 저가 사이 그 작은 영역이 매수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매도자를 위한 공간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월 달의 구조에서는 매도자를 위한 구조는 없어요. 단 매수자를 위한 구조가 있는데 매수자는 이번 달 저가가 한 370 정도 되죠? 아니다. 370은 11월 달 저가고 373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73에서 376 요
범위만 매수자가 쓸 수 있어요. 나머지 공간은 자유로운 공간이죠. 매수를 하셔도 되고 매도를 하셔도 되는 공간이에요. 거래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PO 하단선과 이번 달 저가 사이입니다. 그 나머지 공간에선 제가 드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매도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시가를 가지고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고가를 넘든 안 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종가를 볼게요. 종가는 1월 1, 2월도 1이에요. 자, 종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의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하락한다. 그러면 무조건 최저치를 깨는 흐름으로 가요. 자, 최저치가 어디예요? 11월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 3, 4 1, 2, 3, 4 4개월 동안 종가가 한 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11월 달에 종가를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종가가 가진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종가는 상승시켜야 돼요. 종가는 상승시켜야 되고 저가도 상승시켜야 돼요. 고가를 상승시킬지 말지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상승하려면 종가랑 저가를 모두 상승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힌트는 종가를 하락시키게 되면 11월 종가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11월 종가보다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11월 종가보다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11월 종가를 붕괴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11월 종가까지 내려간다라는 건 12월에 저가를 깬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12월에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다시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매수 구조가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월 달에는 종가가 하락하면 안 돼요. 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11월 달 종가까지 가야 되는데 11월 달 종가는 12월 달 저가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게 됩니다. 그럼 매수 구조가 파괴돼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상승이 오려면 4개월 내내 상승해야 됩니다. 4개월 내내. 1, 2, 3, 4. 이렇게 4개월 내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하에서 상승에 유리한 달은 1월밖에 없어요. 1월. 2, 3, 4는 다시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2월 달에는 똑같은 문제, 3월 달에도 똑같은 문제, 4월 달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무조건 고가 저가를 높이면서 상승해야 되는, 고가 저가 종가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4개월 내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 한 달 상승한다고 해서 이게 구조가 완전히 상승에 유리하도록 바뀌는 건 아닌 거죠. 일단 내년 1월을 봤을 때는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11월 달에 저가를
12월 달에 저가를 붕괴해서 11월 달에 종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상승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종가는 상승해야 됩니다. 무조건 종가는 상승해야 된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1월 달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376.15에서 373.61 사이. 요 영역만 가능한 거예요. 요 영역. 결국 376까지는 내려와야 매수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뜻이에요. 월봉으로 봤을 땐 376까지는 와야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자, 376까지 내려왔는데 373을 붕괴한다? 그러면 상승 끝인 거예요. 제가 할 얘기는 그게 다예요. 376까지 내려와야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373을 붕괴하지 않아야 된다. 376까지 내려왔는데 373을 붕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했던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12월 4주, 그죠? 이게 12월 5주예요. 12월 4주 또는 12월 5주 중에 종가가 한 번이라도 하락한다면 종가가 한 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습니다. 그죠? 12월 5주에 종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종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고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4주차에 하락했기 때문에 고투는 이미 하락하고 있죠. 자, 지금 상태에서 고투 하락, 종투 하락, 저투 상승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1월 첫 번째 주로 가보시면 고가는 1구간을 지나고 저가는 0구간을 지나고 종가도 0구간을 지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종가예요. 1월 1주 종가는 1구간을 0구간을 지납니다. 0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상승하면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제 횡보하면서 하락해요. 자, 시가가 어디서 시작을 하든 이 종가가 기준이잖아요. 즉 12월 종가. 종가를 기준으로 1월 첫 번째 주의 종가가 그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12월 종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잘 보세요.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무슨 얘기냐? 12월 종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하단선이 죽어요. 그쵸? 12월 종가 아래에 1월 첫 번째 주의 종가가 위치한다라는 건 주봉의 상승 추세를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려놓은 게 정말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만들어진 구조에 보면 하단선의 위치가 12월 종가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종가보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하단선이 다 죽는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보통은 TO 하단선과 PO 하단선은 시간적 갭이 있어요. 시간 갭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시간 갭이 없이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하락하면 다 죽어요. 상승 추세만 죽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하단선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래가 열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4주까지 종투는 하락합니다. 그렇죠? 1구간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마 4주까지 계속 종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다음 주 1월 3, 4, 5, 6, 7 5일 동안에 여러분이 관찰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봉에서 종가가 하락을 하느냐예요. 주봉의 종가가 하락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거의 1월 달에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과는 첫 번째 주에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 첫 번째 주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주로 가면 종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종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만 고려 대상이에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는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월 4주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가를 봤을 때 1월 둘째 주에 가면 고가는 0구간을 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고가를 두 번째 주에 넘으면 상승으로 전환이 돼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자, 상승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상승의 입장에서 보면 밑으로 내렸다가 첫 번째 주를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상단선에서 끝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주 고가를 넘으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종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종가 투자 심리도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서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주 고가를 넘으면서 고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하락을 하려면 종가를 하락시키면서 그죠? 종가 투자 심리도를 횡보해서 완전히 하락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주의 고가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높아야 돼요. 왜? 두 번째 주에 넘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주의 고가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1월 첫 번째 주의 고가는 1월 두 번째 주의 고가 대비해서 높아야 됩니다. 넘든 넘지 않든. 그래서 저는 요 상단선까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봉상 상단선까지는 일단 올라갔다가 종가가 상단선 위에서 끝날지 아니면 하단선 아래에서 끝날지를 금요일 날 결정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 모르겠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400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400까지는 열어두고 400에서 버티는지 아니면 400에서 무너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400에서 무너져서 394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좀 더 하락에 유리한 국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월 첫 번째 주에 1월 달에 저가를 만들든 1월 첫 번째 주에 1월 달에 고가를 만들든 둘 중 하나는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1월 첫 번째 주가 저가이어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려면 1월 첫 번째 주가 고가이어야 됩니다. 그걸 결정하는 건 종가예요. 종가가 상승 마감하면 1월 첫 번째 주가 저가가 될 확률이 높고요. 종가가 하락 마감하면 1월 첫 번째 주가 고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12월 종가보다 1월 달에 종가가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12월 종가보다 1월 종가가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373까지 내려가야 되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종가 아래에 있다라는 건 373까지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주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열려. 그래서 1월 첫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1월 두 번째 주에 급락이 올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건은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해야 돼요. 종가가 하락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40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394대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 고가가 높아야 된다. 왜? 둘째 주에 첫째 주 고가 넘지 말아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자, 월봉의 상단선이 400 정도에 있어요. 주봉의 상단선도 400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은 시가가 하단선이에요. 주봉은 시가가 하단선이기 때문에 시가를 딱 찍고 나면 올라야 돼요. 왜? 바로 누르는 건 힘들거든요. 올라야 돼요.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제가 보기엔 월요일날 많이 올라야 돼요. 월요일날. 반대로 월요일날 많이 올라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첫날 미국 증시가 첫날은 올라야 돼요.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나면 우리나라는 올랐다가 화요일날 떨어져야죠. 올랐다가 화요일날 종가가 하락해야 돼요. 그러면 눈치를 딱 채우는 거죠. 아, 화요일날 밤에 다우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화요일날 다우가 빠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시나리오면 그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1월 3일 날은 의외로 상승이 크게 먼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을 12월 30일에 만들어 놓은 거죠. 12월 30일에 하락하면서 반대로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에도 무방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열어준 거죠. 자, 반대로 종가가 399 위에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단선이 다시 발달하게 되겠죠. 둘째 주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일봉은 발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단선이. 자, 일봉에서 중요한 건 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화요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종가. 종가가 하락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 금요일이 저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종가가 상승하면 이제 고민해야 돼요. 예. 종가가 화요일에 상승하게 되면 이제 고민이 되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1월 4일에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종가 투자심들은 금요일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종가가 최저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2월 30일에 만들어진 종가를 붕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2018년 10월, 2020년 11월의 공통점은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도달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의 위치, 2018년 10월에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가를 방어하거나 저가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근데 취약하다라는 걸 제외하고 그 수치까지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합니다. 빠르게 오면 거래를 포기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의 위치가 376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치에 도달하는데 1월 2주 정도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건 오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1월 둘째 주가 됐는데 376까지 도달했다라는 건 이거는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2020년 11월에도 그랬고 2018년 10월에도 그랬어요. 굉장히 빠르게 접근해요. 상단선과 하단선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빨라요. 매우 빠르다라는 건 그 선을 지켜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둘째 주 안에 376에 도달하면 매수 전략은 포기해야 됩니다.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1월 둘째 주가 아니라 셋째 주 정도 접근할 때 와야 돼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빠르게 오면 의심하셔야 돼요. 빠르게 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하락이 빠르게 온다라는 건 악재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눌림목이거나 아니면 매수해야 될 찬스를 준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오르든가 천천히 떨어져야 매수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지. 이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되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의 구조를 쫙 연결해서 보면요. 월봉은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이 373에서 376 박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딱 그 공간 외에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자, 주봉은 1월 첫째 주만 매수할 수 있어요. 1월 첫째 주. 현재의 구조 하에서 1월 둘째 주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둘째 주에 가봐야 알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땐 첫째 주에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1월 첫째 주에 상승하지 못하면 1월 첫째 주에 종가가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봉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불가능해지는데 주봉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월봉의 매수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월봉의 매수가가 376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봉이 첫째 주에 하락한다라는 건 376까지 개방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첫째 주를 노리셔야 되고요.
첫째 주에 매수를 노렸는데 하락하면 두 번째 주 이후로는 매수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매도자도 첫 번째 주에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매도해서 종가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 376대까지 노려보실 수 있다는 걸 뜻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주봉은 394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종가가 400 위에서 끝나면 홀딩 하셔도 돼요. 이게 매수자의 입장입니다. 376까지 가면 매수하기 힘들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자, 매도자는 394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400 언저리에서 매도 공략을 가져가시고 종가가 394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홀딩이고 376까지 일단 노려보시되 1월 둘째 주 안에 376까지 오면 절대로 청산하지 말고 12월 저가를 깨는지만 보시면 돼요. 12월 저가를 깼다 그러면 그냥 홀딩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일봉은 이미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 상태고 월화는 상승에 유리해요. 월화는 상승에 유리하고 수요일 이후로 하락에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월요일 날 상승이 오는 게 주봉 매도자 입장에선 좋아요. 만약에 월요일날 상승이 안 오면 일봉은 하락이지만 주봉은 하단선이 버티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매도자도 매수자도 둘 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월요일날 올라가야 되고 월요일날 상승폭, 화요일날 상승폭 합쳐서 지수가 400 언저리까지는 올라갔다가 화요일날 종가가 하락하면 제가 보기에 금요일 종가가 12월 30일 종가보다 낮을 확률이 무지 높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날 종가가 하락하면 상승 전략은 포기하는 거예요. 1월 4일의 종가가 1월 3일 종가보다 낮으면 상승 전략은 접는 거예요.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1월 7일의 종가가 12월 30일 종가보다 낮아지면 이건 상승하려고 봉을 그리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1월 7일의 종가가 1월 30일의 종가보다 낮아지면 월봉상 종가 하락, 주봉상 종가 하락인데 주봉은 상관없지만 월봉의 종가 하락은 373까지 내려가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가게 된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 하락이 완성되면 1월 둘째 주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무조건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특히 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하면 제가 보기엔 확률상 80% 이상 금요일 날 종가가 12월 30일 종가보다 낮아질 확률이 커요. 이 말은 주봉이 상승 추세를 끝낸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하면 금요일 날 종가가 주봉상 하락하면서 하단선을 누르고 마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종가 하락은 주봉의 상승 추세를 끝내는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주봉의 첫째 주 종가 하락은 상승 추세를 붕괴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가를 삭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1월 첫째 주의 전략을 다 설명드렸어요. 일봉상 고려하셔야 될 내용 설명했고 주봉상 고려해야 될 것도 다 설명드렸고 월봉상 고려해야 될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만 주의 깊게 보시고요. 다른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매수하면 부정적입니다. 개인이 사는 건 절대로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현물을 미친 듯이 매도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호재와 악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1월 달에 개인이 매수세로 붙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선물은 만기일 이후로는 매도예요. 개인이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이 선물 매수를 더 추가하게 되면
12월과 반대되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해서 1월 한 달간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략 잘 세워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